네, 20일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열립니다. 국민이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줄지, 정권 견제에 손을 들어줄지 판단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뛰어든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자 대선 2라운드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서울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송영길 후보를 배양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지자 자원봉사단과 함께 후보 등록 첫날 일정을 시작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오세훈 시장을 뽑을 것이냐. 연이은 생방송 출연 일정 사이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송 후보는 상대 후보를 두고 겉모양만 중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번 겉멋을 중시하는 스타일리스트라고 한다면 저는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패인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을 지원해서 집 없는 사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직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구로동 노후 주택가를 찾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토부 등 정부와 호흡을 맞춰 신속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재건축, 재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정권 견제가 아니라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생시장 대 정치시장의 대결이다. 서울시장직은 일하는 자리지 그렇게 각 세우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최근 JTBC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오 후보는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서울구청장과 시의원 선거도 총력 지원할 방침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결과 서울구청장은 24대 1, 서울시의원은 102대 6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시의회의 그 의석 분포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제 하나하나 만약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당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됩니다. 이번 서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편중 구도가 뒤집힌다면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곳 바로 경기도입니다. 윤심과 명심의 대결입니다. 김은혜, 김동연 후보를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바지에 책가방을 메고 지역 청년과의 간담회장을 찾은 김동연 후보. 청년 기본소득 등 공약을 설명하면서 대학 총장 시절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찬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드리겠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 묻자 김 후보는 경제부 총리를 지낸 국정운영 경험을 꼽았습니다. 저는 말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이죠. 오랫동안의 국정 경험 살려서 일머리 또 실천력 누구보다도 비교의 있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관위를 직접 찾았습니다. 초선 의원 출신답게 후보 등록부터 직접 발로 뛰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임하려고 하고요. 이 초심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탁상행정을 하는 관료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는 각각 이재명 정책 계승과 윤석열 대변인 출신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GTX 공약 변경 등이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고,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후보의 대결이 이른바 윤심과 명심의 대리전이 되면서 최근 여론조사도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은 44.8%, 김은혜 후보는 39.2%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순위는 달라졌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김은혜 후보는 국정 안정을, 김동연 후보는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저희 JTBC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출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의 결과를 출구조사를 통해 미리 가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15개 광역단체장에 대해선 대규모 전화 여론조사로 예측조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국 7곳에서 치러집니다. 역시나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큰 관심입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선거는 물론이고 당의 선거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선거 전체를, 이재명 후보는 지방선거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불과 2달여 전까지 대선 후보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서 인천을 새로운 자부심으로 정치, 경제, 중심지로 계양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서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데 저는 나름대로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심은 두 사람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쏠립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전체를 이끕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또 일할 능력이 검증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능한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빙의 판세가 예측되는 경기도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곳을 포함한 전체 경기도 선거 제대로 이길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각각 새 정부 견제론과 민주당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한 인천 강화군의 후보에 대해 법원이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범죄 전력 때문입니다. 특정 전과가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일단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인천의 기초단체장 10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강력범죄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과 기록이 있더라도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유 후보도 강화군수로 2차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당헌과 당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 전과가 있으면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규의 경우 국민의힘 당규처럼 특정한 혐의가 아닌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면서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